자, 그럼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제 그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행렬을 쓸 건데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연립일차 방정식 주어지면 우리가 요 다음 동영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연립일차 방정식의 확대 행렬 있죠. 요 앞에서 이제 나온 확대 행렬을 특별한 형태의 행렬로 바꿔줄 거예요. 그것이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입니다.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기본행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, 그리고 이걸 써서 요 다음 강의에서 그 연립일차 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바꿔서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기본행 연산 그 설명하기 전에 자, 우리는 뭐 목적, 네, 목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행렬을 이용하는 거예요. 연립방정식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렬 이용하는 것. 그것도 그 연립방정식의 개수들 내지 상수항, 즉 숫자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행렬로부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 좀 잘 봐두도록 하세요. 자,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 봤을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거 얘가 노트에 보면 있는데 내가 살짝 이거 조금 좀 변형 좀 할게요. 여기 원래 노트에는 x 더하기 2y 이퀄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x 더하기 200y 이퀄 300. 그 다음에 여기 2x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. 자, 요 정도 일단 생각합시다. 자,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약 여러분들한테 풀어라 하면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요 연립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정식의 앞에 개수가 좀 크죠? 그리고 좀 간단히 할 수가 있죠. 어떻게? 100분의 1을 곱하는 거. 그러면 이제 요 연립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? x 더하기 2y 이퀄 3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처음에 쓴 방정식이죠. 여기 100x 더하기 200y 이퀄 300. 그 다음에 두 번째 2x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1. 자, 요 연립 방정식하고 지금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해서 만든 x 플러스 2y 이퀄 3하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이퀄 1. 요 방정식하고 해가 같죠. 그렇죠? 변함이 없죠. 자,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연립방정식의 해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. 지금 중요한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 연립방정식 좀 간단히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대신에 0을 곱하면 돼야 한대요. 0을 곱하면 거기에 방정식 하나가 없어지거든요.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인 방정식을 하나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해에 영향을 주죠. 즉 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죠.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가우스 졸든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리는 하나 이거예요. 연립 방정식의 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방정식을 간단히 하는 거. 그것이 가우스 졸든 소거법입니다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. 왜? 방정식에 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.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. 요 색깔을 바꾸는 방법이 있나? 요거 이렇게. 두 번째가 이거예요. 그쵸? 네, 첫 번째가 요거였고. 자,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아까 처음에 주어질 때는 100x 플러스 200y 이퀄 300이 2x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바꾸면서 이 100x 플러스 200y 이퀄 300 거기에다 100분의 1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요
방정식을 아래에 썼거든요. 자, 그러면 위쪽에 있는 요 방정식하고 요 아래에 쓴 요 방정식하고 해가 바뀌나요? 즉, 방정식의 위치를 방정식에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내려놔. 내지 아래에 있는 걸 위에다 올려놔. 연립방정식에 영향을 주지 않죠. 자, 이게 가우스-졸든 소거법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. 즉, 자, 여기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을 맞바꾼다. 그러더라도 방정식의 해는 변함이 없다. 자, 그러면, 자, 이제 여러분들, 자, 중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, 자, 지금 여기, 이 형광펜으로 쓴, 이렇게 그 테두리 쳐진, 자, 이 방정식 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겠습니까?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, 두 번째 방정식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더해 줄 거예요. 즉, 마이너스 2배해서 더해주면 첫 번째 방정식, 요 형광펜 안에 있는 첫 번째 위에 있는 방정식이 0이 될 거예요. 마이너스 2배해서 더해준 거니까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배해서 더해주면, 그렇죠?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5y 이렇게 되나요? 지금 두 번째 요 아래에 있는 방정식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. 그거를 위에다 더해주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줘. 그럼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줘요.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y는 뭐가 됩니까? 5분의 7 이렇게 되겠죠. 요거를 플러스로 바꿨으면 더 간단했을 텐데. 자, 그러면 일단 y를 구했어요. 그 다음에 요 y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거다 대입해가지고 x 구하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연립방정식의 해 구하는 게 이게 바로 가우스-졸든 소거법이고, 우리는 바로 이 가우스-졸든 소거법을 그냥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행렬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. 행렬에다가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보기처럼 x 플러스 2y 이퀄 3.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1. 자, 얘를 이제 행렬로 바꿀 겁니다. 행렬로. 어떻게 바꾸냐면 요 연립방정식의 확대행렬 구하는 거예요. 그 확대행렬 구하면 자, 1, 2, 3. 그 다음에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. 그쵸? 그래서 주어진 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확대행렬이 지금 내가 쓴 2x3 행렬 되는 거는 각자 꼭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에다가 가우스-졸든 소거법을 적용했던 거를 그대로 요 확대 행렬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자, 여기 두 방정식을 맞바꾸는 거. 예를 들어서 여기 x 플러스 2y 이퀄 3.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1. 자, 얘가 이제 방정식인데, 자, 이 방정식 중에 하나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 개수 행렬의 같은 위치에 있는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랑 똑같죠. 그렇죠? 뭐 예를 들면 여기 x 플러스 2y 이퀄 3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뭐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이퀄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텐데,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이 방정식과 아래에 있는 방정식 이 두 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연립이차 방정식은 에 대한 확대 행렬은 뭐와 같냐면 요 첫 번째 방정식에 해당하는 첫 번째 행에다가 바로 여기 3, 마이너스 3 곱한 거,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자, 이렇게 만든 이렇게 거와 결국에는 똑같아질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본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 또 세 가지 원리인데 자, 이거는 뭐냐면 연립방정식에다가 가우스-졸든 소거법을 적용했던 거를 이제는 이 기본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확대 행렬에다가 요 가우스-졸든 소거법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, 적용할 때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바로 행에다가 적용되는 거죠. 열이 아니에요. 열이 아니라 행에다가 적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 행 연산이에요. 자, 그러면
자,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수행렬에다 적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?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와 같은 거죠. 자, 다음에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을 맞바꾸는 거는 개수행렬에서 아니 확대행렬에서는 뭐냐면 두 행을 맞바꾸는 거. 그다음에 세 번째, 한 방정식에 다른 방정식을 상수배해서 더해주는 거는 자, 한 방정식을 상수배 이쪽 아까 좀 전에 요 방정식 풀 때처럼 한 방정식 여기를 마이너스 2배해서 다른 방정식에 더했어요.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했습니다. 즉 한 방정식에 상수배해서 그거를 다른 방정식에 더해주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상수배한 방정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를 더한 방정식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. 이렇게 바뀐 게. 그러니까 요 기본행 연산에서도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데 자, 이때 상수배한 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수배해서 더해진 행이 바뀌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가우스-졸든 소거법을 우리가 그 개수 행렬 아니 확대 행렬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. 자,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, 자, 이때 이제 쓴 기본 원칙, 기본행 연산 요 세 가지,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. 기본행 연산 세 가지. 첫 번째,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. 두 번째, 두 행을 맞바꾼다. 세 번째,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가우스-졸든 소거법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변하지 않듯이 이 기본행 연산을 통하면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연립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아주 간단한 형태의 행렬로 바꿔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동영상에서 그걸 직접 해보잖아요. 그러면 왜 저걸 왜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. 그러면서 바로 방정식의 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.